네, 안녕하세요. 장수겸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한 분들께 제가 종종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배당금과 시가 배당률의 관계, 그리고 너무도 유명한 기업인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현재 시대를 이끌고 있는 기업들의 배당 성장에 대한 개념 등에 대해서 이 질문을 많이 받곤 합니다. 무조건 배당금을 많이 주는 기업이 좋을까? 아니면 시가 배당률은 반드시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어야 할까? 장기적인 전망에서 이 예로 든 두 기업 중 어떤 기업을 보유하는 것이 더 좋을까? 이왕이면 시가 배당률이 조금 더 높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지 않을까 등 여러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오늘은 이 제약 바이오 섹터는 아니지만 이 두 개의 기업을 가지고 배당금이 전부가 아니라 투자자는 조금 더 이 폭넓은 시각으로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네, 제가 자료는 이미 예전에 만들어 놨었는데,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주가 기준은 7월 9일 기준이에요.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을 한번 7월 9일 기준으로 비교를 해보면 애플이 2,781조 원,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2,404조 원입니다. 두 기업 모두 무지막지한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밑에 보시면 각 기업의 절대 배당금과 이 시가 배당률을 나타내는데, 보시는 것처럼 애플의 경우는 0.63%가 이 시가 배당률이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0.80%입니다. 두 기업 모두 이 시가 배당률이 높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매우 낮은 수준의 시가 배당률을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그만큼 최근 빠른 주가 상승이 있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제 지인 중 한 분이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시가 배당률이 조금 더 높으니까 두 개의 기업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이 비즈니스 모델은 서로 다르지만 글로벌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두 개의 기업이니 마이크로소프트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배당을 볼 때 과연 이 부분만 보면 될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나 이 부분을 살펴보려면 기업의 분기 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제약바이오 기업들 보기도 바쁜데 오랜만에 두 개 기업의 땡큐를 보네요. 자, 애플부터 한번 보죠. 애플의 2021년 1분기 기준,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3월 기준이에요. 애플은 그 회계연도를 조금 다르게 쓰죠.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1분기 기준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면 이 기업이 영업활동으로 얼마의 현금을 만들어냈고 이 현금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중 오늘 우리의 관심 분야인 배당금 지급액을 보면 애플은 1분기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70억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배당금 증액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뤄졌고요. 그런데 이 배당금을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이 배당금과 시가 배당률을 비교하고 배당 성향도 비교해 봐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외부로의 영속적인 자본 지출인 주주에게 배당금 지급 없이 주주의 지분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자사주 매입을 같이 봐줘야 합니다. 애플은 1분기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배당금의 6배 이상의 규모인 433억 달러 이상의 자사주를 사들여서 시장에서 그만큼 애플의 유통 주식수를 줄였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볼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도 1Q 기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꽤 큰 폭으로 증가해서 보시는 것처럼 221억 달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애플과 비교를 하면 시가총액은 차이가 크지 않은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거의 3배가량 차이가 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여러 갑론을박의 장이 펼쳐질 수 있지만 오늘 우리의 메인 토픽은 배당금 이슈니까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보면 뭔가 좀 이상하죠? 그러면 배당금을 한번 볼게요. 마소의 배당금은 21년 1Q 기준으로 보시는 것처럼 이 42억 달러를 배당으로 그리고 69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을 시행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에서도 애플과 격차가 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차이를 조금 더 이 시계열과 길게 늘어뜨려서 이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만으로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자료는 제가 직접 작성했는데요. 자료의 출처는 모닝스타니까 형들도 궁금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셔서 비교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수익률을 보았을 때 애플은 9년 평균 보시는 것처럼 6.40%, 마이크로소프트는 4.01%의 리턴을 주주에게 돌려줬습니다. 2.4%의 차이가 사실 아주 그리 큰 차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두 기업이 영속 기업임을 우리가 가정했을 때 장기간 두 기업의 투자 시 이 수익률의 격차는 상당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벌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사주 매입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재 두 기업은 야후 파이낸스 기준으로 해서 애플은 보시는 것처럼 주가 수익 비율이 33배,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38배입니다. 주가 수익 비율의 역수가 이 수학적인 기대 수익률이라고 우리가 보았을 때 두 기업 모두 굉장히 낮은 기대 수익률을 현재 상태에서는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자사주 매입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네, 주가 수익 비율의 공식은 형들도 아시겠지만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서 구하게 됩니다. 즉 벌어들이는 돈에 비교해서 주가가 몇 배 수준에 있는지 볼 수 있는 수익성 재무 비율인 거죠. 그런데 공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서 이 재무적으로 저평가 상태라고 할 수 있는 저퍼가 되려면 이 주식 가격이 낮아지거나 밑에 있는 분모의 주당 순이익이 높아지면 됩니다. 주가를 우리가 고정시킨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펄을 떨어뜨리기 위해서는 이 주당 순이익, 즉 장사를 더 잘해서 돈을 더 많이 벌면 됩니다. 이 지점에서 자사주 매입은 이 시장에서 유통 주식을 회사에서 사들여서 이 남아있는 주식수가 줄게 되고 이 주식수가 줄게 되면 똑같은 이익을 올렸다 하더라도 주당 순이익이 오르게 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주가 수익 비율이 낮아지게 됩니다. 자, 주당 순이익을 다시 한번 보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당 순이익은 이 총 단기 순이익을 주식수로 나눠주면 되는데 회사에서 발행 주식을 자꾸 사들이게 되면은 여기 밑에 있는 분모가 줄어서 결국 주당 순이익의 값이 커지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국 회사의 순이익이 자꾸 커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 애플의 주가를 상승시키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동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현재 두 기업의 시가총액을 비교해 보면 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현재 두 기업이 벌어들이는 현금과 그 현금을 기반으로 시행하는 주주 환원책인 이 배당금 지급과 자사주 매입 효과의 환산, 수익률 차이를 보았을 때 어느 정도는 이 애플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이 저평가되어 있거나 아니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비싸다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각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것은 일단 논의로 하고요. 향후 이 배당금 지급의 확대 가능성에서도 애플이 보시는 것처럼 페이아웃 비율이 낮아서 여유가 있습니다. 이건 모두 기업이 창출하는 현금에서 기반하는 것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시는 것처럼 2011년부터 이 애플과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S&P 500과 비교했을 때 이 시장 수익률을 훨씬 뛰어넘는 수익률을 두 기업 모두 올려줬습니다. 이 첫 번째는 애플이고요. 애플도 2011년부터 비교했을 때 거의 10배 이상 상승을 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기업 모두 대단한 기업이다 라는 얘기는 사실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형들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이렇습니다. 두 기업 모두 시장 수익률을 훨씬 상회하는 퍼포먼스를 지난 10년간 보여줬고 각 영역에서 이 뛰어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향후 성장성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두 기업 모두 받고 있죠.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뭐 게이밍 산업에서 이 성장성의 기대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투자자는 성향에 맞게 투자를 하면 되지만 다만 우리가 이 미국 주식은 배당하니까 단순히 배당만을 생각해서 비교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형들 미국 기업은 꼭 자사주 매입과 같이 비교를 해보시는 게 좋고 페이아웃 레이시오도 같이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또한 굳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내일 일을 알 수 없다는 어떤 전제 하에서 두 개 기업 모두 포트폴리오에 넣는 방법을 고민해 볼 수도 있습니다. 애플과 뭐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구글도 있을 수 있고 뭐 페이스북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가령 인덱스를 사고 개별 주식은 뭐 애플을 사거나 아니면 인덱스를 사고 개별 주식은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사는 거죠. 요는 평범한 직장인 투자자로서 이 장기적인 성공을 바란다면 이 적절한 현금 비중을 가지고 정말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주식을 보유하면서 시장에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기업을 사도 됩니다. 다만 그러한 스탠스를 잘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사실 어떻게 할 수 없는 어떤 인플레이션이나 뭐 국제 수익률의 변화 등 이러한 모든 것에 선행해서 정말 장기적 투자와 성공에 다가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형들 오늘은 제가 이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니라 간단하게 배당금에 대해서 이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는 다시 그 제약바이오 공부해서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형들 우리 장수해요. 전하,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똥 잘 싸고